강릉 옥계항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국제 정기선이 취항하면서 거점 항만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시는 철도, 도로에 이어 항만까지 확보해 복합 물류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찌감치 국제 정기 항로 개선을 추진하던 동해 지역은 강릉 옥계항을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동해항이나 옥계항이 컨테이너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물류비를 낮춰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수도권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내륙 물류 거점 시설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폐장한 가운데 올해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이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바다 출입이 금지된 날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완전히 풀린 뒤에 맞는 첫 여름.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 짓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큐브를 타고 유유저적 떠 있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신나게 물장구를 칩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사람들이 막바지 여름을 즐깁니다. 강원도 내 해수욕장 82곳이 폐장했지만 속초 해수욕장은 폐장이 일주일 늦어 평일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 강원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647만 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작년보다 21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년 대비 속초시는 28%, 동해시는 20%, 고성군은 11% 줄었습니다. 태풍 여파로 인해서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 오는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태풍 이후로. 방역 제한이 완전히 풀린 첫 여름을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뭐 재고들이 전부 지금 재고들이 남한건 해놨는데 안 팔려요. 피서객이 감소한 데는 해외여행객 증가와 날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되자 국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줄어든 겁니다. 또 계속됐던 장마와 태풍 카눈도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지만 지난 주만 해도 태풍의 여파와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8월 한 달간 속초 낙산해수욕장은 12일, 삼척해수욕장은 7일간 입수가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좀 파도가 계속 높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요인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올해 강원자치도가 기대했던 해수욕장 방문객은 1,000만 명. 하지만 강원도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릉 옥계항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국제 정기 항로가 열렸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강릉시는 철도, 도로에 이어서 항만까지 확보해 복합 물류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동해시도 바로 인근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항에 이미 컨테이너 국제 정기 항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20km 거리에 2개의 컨테이너 항만이 개설되는 건데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항만 개발 경쟁을 최성식 기자, 박건상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립니다. 강릉 옥계항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무역항인 강릉 옥계항에 컨테이너 국제 정기선이 입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두에 설치된 하역 크레인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내리자 전용 차량이 이를 야적장으로 옮깁니다. 컨테이너 안에 실린 건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발전 원료로 사용할 우드 펠릿입니다. 이날 옥계항에 내려놓은 물량은 20피트 컨테이너 82개인데 매주 컨테이너 250개가량을 운송할 예정입니다. 물류업체는 이곳 강릉 옥계항의 컨테이너 선박 운항 횟수를 주 3회로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급되는 물동량은 월간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자치도와 강릉시는 지난 4월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민간 컨소시엄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간 업체들은 강릉뿐 아니라 영서 지역과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유치해 강릉 옥계항을 무역 거점항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철송이라든지 그리고 근처의 양양공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강릉시라는 이 지역 구조성 봤을 때 강릉시가 최적의 어떻게 보면 물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올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된 것도 기대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철도 도로망에 이어 무역항까지 확보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강릉 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산단이 가동되기까지 강릉 옥계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정기선을 늘리기 위한 전용부두 설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동의 거점 물류 항만이 되려면 2025년도에 국가항만 수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북방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옥계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한 뒤 궁극적으로는 10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항만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강릉 옥계항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서 동해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찌감치 컨테이너 국제 정기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던 동해시는 정부 승인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선박 입항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항의 컨테이너 국제 정기 항로 개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외국 선박의 국내 항간 이동 금지 규정, 일명 카보타지 룰 때문입니다. 동해시는 국내 해운사에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을 7월 말이나 8월 초 동해항에 취항하려고 했었습니다. 8,000톤급의 이 선박은 동해항을 기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선 국제 항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덜미를 잡힌 것이 바로 부산항을 경유한다는 것. 동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옥계항의 컨테이너선 취항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동해항에서 취급하던 물량을 일부를 가지고 이제 글로 가져갔습니다. 옥계항은 이제 지방관리항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챙기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게다가 시멘트 운반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옥계항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력에서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동해항은 얼마든지 그 양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화력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보더라도 옥계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동해시는 일단 카보타지 룰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체 측을 오가며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동해항의 물동량이 강릉 옥계항으로 분산되면서 강원도의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은 지금보다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컨테이너 무역항 개발을 놓고 강릉과 동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동해항이나 강릉, 옥계항 모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강릉, 옥계항과 동해항이 컨테이너 항만 개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현재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두 항이 지금 굉장히 팽팽한 경쟁 구도로 지금 돼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그 항만의 규모라든가 물동량의 어떤 지금 규모를 놓고 보면 그렇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크게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만 TU 이상은 확보를 해야 그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그 규모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동해안이나 옥계양 지금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물류망이라든가 물동량 창출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컨테이너 취급 물량을 좀 보면 강원도 내에 있는 항만들이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판단이신 건데 도내 항만들이 경쟁력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항만과 그 철도, 그다음에 도로로 이제 이렇게 물동량이 지금 다니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류 비용이 가장 싼 쪽으로 화주는 물건을 옮기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항만들의 단점이 뭐냐면 국가 평균보다 물류비가 3배에서 4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철도로 수송하는 건 6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물동량들이 동해안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항만들 이용하는 걸 굉장히 기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내용이 선제가 돼야 물동량 확보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강원도 내 무역항들이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이렇게 모으는 집화돼 있는 직접 시킬 수 있는 시설, 물류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물류 거점 시설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물동량들이 동해안에 있는 항만들을 통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에 물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들이 모아져가지고 배송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강원도 내의 물류 거점 시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시설들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만 배후에다가 이거를 다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러면서 물류 수송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내륙 거점 물류 시설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동해안이나 옥계양이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제가 돼야지만이 항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 내 무역항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륙에 물류 거점 시설을 만들어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걸로 보이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횡성군 묵계리에 횡성수소충전소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횡성수소충전소는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해 횡성읍 묵계리 176번지에 조성됐으며 시간당 승용차 6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업 운영은 23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매주 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지난 2020년 출시된 동해시의 지역화폐 동해페이 누적 발행 금액이 7월 말 기준 1,9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페이는 정책 발행금을 포함한 누적 발행금이 1,919억 원으로 등록 가맹점도 5,4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요. 또 등록된 동해페이는 6만 5천여 장으로 시민 10명 중 7명이 동해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누적 방문객이 7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름 휴가철 한 달여 만에 3만 명이 더 방문한 건데요. 정선군은 탑승객 증가에 따라 케이블카 해넘이, 해맞이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하고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천 물놀이장이 8월 27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홍천구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2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